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 참으로 많은 성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성현들인데요. 공자, 맹자의 유교 사상, 노자의 도가 사상 등은 조선시대의 교육,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한비자를 시작으로 정관정요, 손자병법, 명심보감, 채근담, 논어, 노자, 도덕경, 대학, 중용, 맹자에 이르기까지 총 9권의 번역을 끝낸 분이 있습니다. 단국대 한문교육과 김원중 교수님인데요. 오늘은 동양고전이 주는 지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동양고전 9권에 대한 번역을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들인지요? 일단 한비자, 법가의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고요. 정관정요, 손자병법, 그다음 명심보감, 채근담, 논어, 노자도덕경, 대학중용, 그리고 맹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자, 우리가 이 동양 고전들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대부분의 책들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맹자도 그렇지만 춘추 전국 시대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시대가 상당히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생존과 패망에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인간이 그 가장 맞부딪히는 극한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예. 거기서 튀어난 사유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유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읽어보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이제 종교 경전들도 어려운 시대에 탄생한 그런 또 책들인데 이제 동양 고전들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의 시대에 꽃피운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습니다. 지혜를 줄 것이다. 예.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는 한문교육과 교수님이신데, 네. 이 한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동양 고전과도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문이 이제 한문교육과의 핵심이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한문 교육을 좀 재미있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 그 한문 교육은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한글 전용 원칙을 하다 보니까 한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그런 점은. 예. 자, 이제 교수님께서 동양고전 9권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참 우리 조선시대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고려시대부터 어린이 교육 교재로 써왔고 또 사서삼경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기본 교육 교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책들이 좀 우리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좀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죠. 사서.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 그러니까 주자가 사서를 이제 정하고 나서 이것이 그대로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읽히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그 통치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통치의 어떤 큰 지침으로 해서 이제 유학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의 예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서원을 가보더라도 거기에 그 편엔 이것이 그 사서에 있는 논어에 나와 있는 그 글귀, 맹자에 나와 있는 글귀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양고전, 특히 사서야말로 명심보감도 또 이제 아동연구 교재로서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활 가치 체계 전반을 자리 잡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중국의 사상가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죠. 교육, 네, 그렇죠. 또 정치, 철학, 종교, 또 세시 풍속에 이르기까지 좀 중국의 사상가들이
지금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워낙 광범위해서 뭐 굉장히 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제가 이제 9권 번역서 중에서 이제 정관종요 같은 경우는 뭐 당나라 때 거지만 나머지 책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춘추 전국시대 때의 책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맹자, 한비자, 손자병법 이런 책들을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치열한 어떤 생존의 그런 경쟁 속에서 딱튼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지혜 이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논어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손자병법 같은 경우가 뭐 심지어 이제 손자병법은 월가의 그 필독서라고도 할 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9권 가운데 좀 어떤 책부터 좀 소개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요즘 그러니까 일반 10대, 20대라면 뭐 또 언제든지 그 펼쳐봐서 좋을 만한 책은 논어고요. 정말 인성교육의 어떤 인간관계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논어를 펼쳐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위정자라면 저는 맹자가 주장한 그 여민동락, 즉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즐기라는 이런 개념, 그다음에 그 왕이 정치를 할 때 철저하게 그 군사, 패권을 할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이 맹자 같은 맹자의 그런 말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논어를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죠. 또 정치에 있어서는 맹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비자 같은 경우 리더십.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CEO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비자를 이제 제왕업과 군주론의 또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 한비자를 통해서 내가 지녀야 될 리더였던 그 카리스마와 덕목 이것을 두루 겸할 수 있는 것이 한비자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정말 CEO 공통적으로 읽어야 될 것은 손자병법이기도 하죠. 네. 그 우리 속담에도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고전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는 기후 위기나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고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결국은 물론 이번에 이제 책도 뭐 좋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사기열전 같은 책 예컨대 사기열전 같은 데서 보여지는 정말 그 뭐 소진이라든지 장의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인물들의 군상들 그들 다 역시 그 당시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지만 이 못지않게 옛날에는 훨씬 더 각박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춘추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 또한 쟁패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진 그 5호 16구 그러니까 위진남북 시대 때의 그런 그 북방 호족들이 쳐내려고 오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생한 많은 그런 그 어떤 생각, 사유의 산물이 바로 고전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부터 옛날로부터 내려왔던 거에 비해 보면 한번 버텨볼 만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그 노자의 도가 사상은 그 무위자연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이 도가 사상 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노자는 늘 뭐 워낙 뭐 많이 다른 분들도 얘기한 얘기가 있지만 노자의 그 무위자연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는 것 그다음에 자연의 자연지도, 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그냥 본받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생각의 유연성을 길러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완고한 이러한 사유의 틀을 깨버리고 늘 그 물처럼 물은 어느 그 그릇에 담기듯이 그 제 모습을 갖다가 잃지 않으면서도 그 유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저는 사실 우리가 강직된 또는 너무 지나친 고착화된 그런 이미지에 머무르지 말고 노자의 책을 통해서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유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보통 일상을 뛰어넘는 이런 사유를 통해서 많은 어떤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 그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인간과 네.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좀 성찰해 보게 되는데 그동안 네. 이제 지구 마을을 너무 좀 인간 위주로 개발하고 이 문명을 인간 중심으로만 꾸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참 정복자, 지배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네.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쪽에서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네. 사유를 좀 넓혀나가는 네, 그런 지혜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동양고전 9권 이제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중국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우리 한국의 고전이 주는 지혜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국 고전들 중에는 좀 좋은 책들이 없을까요? 글쎄 우리 너무나도 알려진 것이 사실 삼국유사죠. 우리 가장 우리가 그래도 고전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념 정말 중국 사람들이 늘 사기를 읽듯이 우리는 물론 이제 김부식의 삼국 사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중국 책을 많이 이제 그 사기의 체제적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그 한국 한국 민족의 어떤 그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뿌리의식을 심어주는 책 그것이 삼국유사라서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고전의 최고 고전은 삼국유사를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국유사를 네.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고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끝으로 네.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옛날에 고전 속에 등장하는 선현들도 다 겪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이 가장 극한의 고통이 아니라 옛날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그냥 평담하게 슬기롭게 지나가는 정말 글자대로 그저 지나가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담담하게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참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고 이를 또 극복해왔던 게 우리 또 인류인 만큼 네. 그 안에서 꽃피운 이 고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단국대 한문교육과 김원중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